대구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상계엄을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오시면서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폭풍까지 이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지역민들의 반응과 또 여론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도 변호사님. 네, 뭐 다들 놀라셨죠. 예, 밤에 일어난 일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다 보니까 법과 정치라는 측면이 특히 뭐 우리 일어난 일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법의 측면도 있고 정치의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지금 그 대통령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구조가 법에서는 그 긴급 피난이라고 보통 이렇게 그 개념하는 그런 그 구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맥락이 있는 것이죠. 긴급 피난.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건물이 무너지려 할 때 뭐 그 자체로는 불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긴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예, 그런 그 행위의 성격에서 이제 보면은 맥락이 그 예를 들어 일어났던 것이 그 76년간 역사에서 50%의 그 탄핵 발의가 그 이 정권대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그 전체 헌정사의 절반의 탄핵이 일어났던 거죠. 뭐 특검 발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감사원장, 그 중앙지검장 등 탄핵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 탄핵 대상이 그 이 탄핵 주도하고 있는 정당을 감사하거나 수사하는 그러한 기관의 장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 성격이 이제 그렇게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예산 삭감 경우에도 그 뭐 야당이 의뢰히 예산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런 특경비 특활비를 모두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헌정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네네. 그 뭐 청년 일자리 뭐 대폭 그 수백억 이상의 부분이 심지어 1663억 원 일경험 지원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심각한 맥락으로 있으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점이 그러니까 그 좀 묻혀버리면은 그 딱 떼어서 앞은 다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도태우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말하고 거의 똑같다 이리 싶고요. 이게 그제밤 12월 3일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1979년에 한 번 했고 이 45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네. 이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하면서 반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1시 돼서 2시간 한 35분 만에 비상계엄이 무효화가 되고 네. 결정적으로 새벽 4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해서 6시간의 간담을 선언을 하게 하는 윤석열 쿠데타가 국민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죽하면 그 외국 언론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적인 선언이었다 할 정도로 비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데 뭐 다른 탄핵이다 예산 삭감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치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야당을 방금 말씀드린 처럼 반국가 단체라는 인식이 깊다 보니까 이분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한 무력에 의해서 국회를 장악하겠다. 국민의 대의기관에는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다 소위 말해서 집어넣겠다는 이런 태세였지 않습니까? 그게 경험 사령관이 내는 포고령 1호에 보면 다 나와요. 그게 네. 국회 지방의회 올 중단시키고 언론 출판 겸사 통제 받게 하고 전공이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하겠다 이 뜻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이 일을 보니까 우리 계속 많이 회자되는데 서울 봄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인 전두광이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랬는데 이 친위 구테타 윤석열이 일으킨 이 친위 구테타가 실패함으로써 저는 국민에게 반역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죄이자 반역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국회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이 표결에는 불참했고요. 또 대구 경북 의원들도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25명 중에 2명만 참여했는데 이런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가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모두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하지만 상당수 국민의힘 그 의원들에게도 네, 어느 정도 그 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 반복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 사태 촉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차제의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와 관계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나간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형 탄핵에 그 계속 매달리는 것과는 다른 경로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치 정국, 대립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그 의견이 다르지만 협치적인 모습으로 좀 고국내각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좀 그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추경호 대표께서 그 의총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네. 함으로써 사실상 참석하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이 되면 내란 부역자가 됩니다. 그 참석을 못하게 했으면.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에 확실히 국민의 짐이 되었구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쟁으로 지금 문자도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정쟁으로 몰고 가서 국정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탄핵이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애국 시민에게 호소한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요. 급해지긴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의총에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이런 말을 한다 하고 야당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저를 만또하다. 우리가 말벗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조경태 그 국힘 의원의 말이 약 70%가 대통령의 그 지금 비상계엄에 찬동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이거 심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은 한밤의 해프닝이었다 이래요. 당시에 모든 자유 부분을 억압하는 이 계엄 선포가 어떻게 해프닝입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떠받들더만은 참 꼴이 묘하게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이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계엄을 두고 사실 위헌 논란도 이어지는데 비상계엄과 계엄사 포고령의 내용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또 이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비상계엄 국가긴급 사태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그 요건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그 요건 내용을 충족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판단 영역이 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요건대로 또 그 해제가 의결되자 그 해제를 선포한 그런 경우인데요. 네네. 이 만약에 실질적인 요건 판단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긴박한 사태일수록 일단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상당히 신중하고 숙려의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 실질 요건을 따지기로 든다면은 과연 그 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형식적인 다수결에 입각한 많은 행위들이 실질 요건으로 충족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걸 따질 때 우리 그 법과 헌법 구조가 조금 그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 가지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72시간 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 없이 그러면 권한 행사가 정지돼 버립니다. 아무런 조사 없이 국회 다수당의 힘만으로 사실은 권한 행사를 모두 정지시켜 버릴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 이것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고 87년 개헌할 때 입법부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네. 이게 자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원수가 스스로 내란을 조장했고 위헌이고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부대를 또 동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보 절차도 무시했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겠다고 했고 언론 통제도 하겠다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처사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인데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원수이고 우리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야당 원내대표도 심한 말까지 미치 머뭇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이런 말까지도 원색적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정도로 지금 국민의 감정이 격앙돼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 담화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이 또한 저는 어물쩍 넘어갈 듯한데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탄핵이 가결되냐 안 되냐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9명이 구성돼야 되는데 현재 6명밖에 없거든요. 네. 국회 추천명 3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네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돼야 탄핵 결정이 가능한데 이 문제도 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오후 3시에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조치가 하고 이런 등등 여러 조치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 빠른 하야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이죠. 6일이나 7일쯤에 표결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향후의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민들도 정말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당정 지도부가 어떤 후속 대응책을 내놔야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민생 관련해서는 참 이런 때일수록 사실 일찍 구성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거대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참여하는 그 민생 특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여야와 현장이 각 주제별로 소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국민의 민생, 뭐 소상공인, 또 이자 같은 거, 또 부동산, 청년 이런 문제들 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전 의원들이나 광역 이 현직
의원들, 자치단체 의원들 같은 분들을 다 모아서 좀 국가적인 지혜를 결집하는 대의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네네. 우선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사실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조사 없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탄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힘에서 내각 총사퇴, 그 국방부 장관 해임 이런 쪽은 그 의견이 좁혀진 것 같고 대통령 탈당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의힘 70% 가량이 옹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탄핵안이 되면 본회의에 불참을 해서 108표 8표 정도 떨어져 나가면 탄핵이 되니 그거를 애시당초 막겠다는 이런 옹졸한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다음 말 한다고도 하던데 이때 그 계엄 해제 선언하면서도 야당의 탄핵과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무도한 행위다라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더 심각하고요. 야당 폭고 알리러 계엄했다. 임기 단축이나 탈당은 없다. 그러면서 아마 무리를 일으켜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런 담화 하나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이 사태가 이게 묻혀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부인만 보호하겠다는 이 생각만 방탄하겠다는 생각인데 참 어처구니 없어서 빨리 사퇴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근데 그 부인 그 말씀 아까 외신 보도라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은 사실 뭐 민주주의 경험도 없는 나라고 한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셰셰 말한 것이 이제 우리 야당 대표인데요. 특이한 상황이라는 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